안녕하십니까. 인더라이트 쇼 양화진의 선교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영준 장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캠벨 선교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화진에 이제 캠벨 선교사님 이렇게 모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묘가 있고 비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념비 이렇게 있죠.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좌측에 있는 자리가 그 유명한 선교사님 또 옆에 계세요.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25살 젊은 나이에 이 땅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래도 뭐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노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신 분인데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계십니다. 이분이 그래서 보시면 1853년 4월 1일에서 1920년 11월 1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늘 방송하는 날이 11월 9일이죠. 원래 캠벨 선교사님은 이제 다음 달에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다시 얘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캠벨을 준비하게 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11월 12일이 맞아요. 101주기에 해당되는 날이라 이번 달에 캠벨 선교사님 준비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세핀 캠벨, 조세핀 이튼 필 캠벨 이런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제 미 남감리회가 조선 땅에 한국에 파견한 첫 번째 여성 이제 선교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로서 또 간호사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은 강모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모인. 옆에 이렇게 사진이 보시면 굉장히 이제 인자한 그런 인상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한국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일은 배화학당을 설립하셔서 교장도 이제 역임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이 땅에 기독 여성 지도자를 이제 육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죠. 그리고 그 자골교회, 지금으로 보면 이제 종교교회와 자교교회 이제 모교회가 되겠는데 이 자골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이 캠벨 선교사님은 1853년생이시고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1874년, 그러니까 한 21살 때 조셉 캠벨 목사님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일남일녀를 슬하에 두셨죠. 근데 안타깝게도 1880년에 남편 조셉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또 두 자녀도 또 이렇게 사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정확히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분이 27살 때인데 남편과 자녀들을 모두 사별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굉장히 참 인생에 있어서 큰 고비와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걸 신앙적으로 잘 극복하셨고요. 물론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셔서 아마 여생을 이제 그 해외에 선교하는 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를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시카고 교육대학에서 과정을 수료하고요. 또 시카고 간호학원에서 또 과정을 수료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과 소양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1887년에 중국으로, 그 당시 청나라죠. 청나라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미 남감리회 해외 여자 선교부에 파송을 받아서 청나라에 도착하는데 이때가 이제 34살 때가 되죠. 뭐 여성으로서는 그렇게 작은 나이는 아닌데 일단 34살 이때 이제 청나라로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한 10년 사역을 아주 훌륭하게 잘하십니다. 여러 가지 교육 분야 또 선교하는 쪽 또 간호사로서의 역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선교부를 담당하면서 여기서도 굉장히 사역을 많이 열심히 하신 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여기서 지내시다가 1897년에 조선으로 다시 파송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때 그 남감리회에서 중국의 어떤 그 선교지를 좀 확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 내에서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어요. 근데 마침 이제 조선 땅에서 선교사를 요청한다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1년 전에 선교사님이 오시고 또 이제 이번 캠벨 선교사님도 이렇게 조선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0년
사역하시다가 조선에 오게 되셨는데 이때 44세, 정말 적지 않은 나이에 조선 땅에 화성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선에 오셔서 이제 활동하는 거, 초기 활동을 잠깐 보시면 1897년 10월 7일 가을이죠. 그래서 인천 제물포항을 거쳐가지고 조선에 입국하셨는데 이때 혼자 오지 않고 여도라라고 하는 중국인이에요. 근데 그 중국에 계실 때 양녀로 삼습니다. 이 여도라도 중국에 계실 때 아마 부모님이 갑자기 다 돌아가셨던가 봐요. 신앙생활 잘 하던 분인데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 캠벨 선교사가 이제 제자 겸 양녀로 이제 지내다가 조선에 올 때 같이 들어왔죠. 들어와서 남송현, 당시 그 남송현이라는 위치에 남감리의 선교부가 이제 주택도 마련하고 이제 선교부를 차리고 있었는데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착하게 되는데 남송현이 지금 어디냐면요, 한국은행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그 옛날 건물 있죠. 지금은 그게 화폐박물관으로 돼 있을 텐데 그 한국은행 옛날 건물 그 자리죠.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쪽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남감리에 선교부가 위치를 하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머무는 사택들도 있었는데 여기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1년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감리의 첫 번째 선교사이신 클라렌스 리드 선교사가 가족과 함께 들어와서 먼저 1년 전에 정착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시자마자 뭐 한국어도 배우셔야 되고 뭐 바쁜 중에도 또 매일 학교, 그러니까 매일 열어서 학생들을 가리킨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매일 학교라고 얘기하는데 두 군데의 매일 학교, 그 다음에 여자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말씀드린 여도라하고 또 힘을 합쳐 가지고 또 리드 부인 여도라 이렇게 또 캠벨 선교사가 힘을 합쳐서 학교를 운영하다가 한 1년쯤 후에는 이제 그 여선교부만 따로 띄어서 위치를 옮기게 됩니다. 그게 위치가 어디냐면 자골이라는 데, 지금으로 보면 내자동인데 위치가 어디냐면 경복궁 그 건너편에 보시면 정부종합청사 뒤에 그 서울경찰청 건물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되겠는데 그 자리에 한 1,000평 정도 부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리로 여선교부를 옮기게 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 그 남송현이라는 자리가 선교적인 위치로 보면 조금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게 아시겠지만 그 바로 주변에 누가 있냐면 스크랜턴 대부인 주택이 거기 옆에 있었고요. 거기 상동교회도 있었고요. 또 상동 이제 말하자면 시약소 이렇게 해서 북감리회의 어떤 선교 근거지가 또 그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거기 다 있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선교부가 먼저 이렇게 내자동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남선교부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광희동 쪽으로 또 광희동 교회, 광희문 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이제 이렇게 그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 선교부지 1,000평을 자골이라고 하는 동네, 지금 내자동으로 이제 구입을 하고 그쪽으로 근거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 보시는 사진은 1898년 연회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굉장히 젊은 나이에 캠벨 선교사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45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 교육 사역 하신 내용 잠깐 먼저 살펴보면요. 뭐 오시면서부터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해서 여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그 복음 사역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중국에서 일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리드 선교사도 그렇고 또 이 캠벨 선교사도 그렇고 중국에서 사역하는데 중국은 그런 그 사역의 그 결과가 잘 안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조선에 와 보니까 말하자면 그 사역의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전도되는 그런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굉장히 그 의욕을 가지고 열심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성현에서 매일 학교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장로교 출신 교사를 채용을 해서 학생 5명으로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매일 학교는 고향읍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남감리에서 이제 조선에 와서 처음 이제 설립한 교회가 지금 이름 말하면 벽제 쪽에 고향읍교회를 세웠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학교 하나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부인 교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학생 12명으로 이제 매일 학교를 열어서 매일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고요. 또 별도로 여자 성경 공부반을 조직을 해가지고 우리 여자분들을 상대로 매일 이제 성경 공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 스크랜턴 대부인이죠. 그래서 남감리에 소속으로 해서 훨씬 더 먼저 전에 이제 조선 땅에 가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 상동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히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상동교회도 이 스크랜턴 대부인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부흥도 했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교단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캠벨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다 그래요. 보시면 상동교회 교인 김세라, 백루이시 이 두 분을 이제 보내줘가지고 같이 사역하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 두 분이 전도부인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스크랜턴 부인이나 또 캠벨 선교사나 어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스크랜턴 부인도 이른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이제 아드님과 함께 이제 준비를 해서 조선 땅에 오시게 됐는데 어찌 보면 캠벨 선교사도 젊은 나이에 남편과 가족, 아들, 딸을 사별하고 혼자 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어떤 두 분이 통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 스크랜턴 대부인이 여러 가지를 많이 도와주셨다 그래요. 김세라, 백루이 씨를 보내주신 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 그러는데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벨 선교사님이 하신 역할 중에 큰 역할이 이제 배화학당을 설립하신 일이죠. 최근에 한번 보면요, 1898년 10월에 이제 뭐 입국하신 지 한 불과 1년 남짓 되는 1년이네요. 1년 됐는데 그 자골 선교부에다가 여학생 8명, 교사 2명으로 자골 학당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을 이제 기숙학교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국문하고 한문을 이제 가르치게 되죠. 여기 뭐 처음에 특별히 누구 이름을 정해 준 건 아닌데 그 위치가 자골이었기 때문에 자골 학당이라고 보통 많이 그 당시에 불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2년 후에는 그 벽돌 2층으로 된 벽돌 건물을 건축을 합니다. 이 건물을 이제 지으면서 여기가 이제 캐롤라이나 학당 이렇게 불리게 됐는데 여기 캐롤라이나라는 이름이 붙이게 된 데는 또 사연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동부에 보면 그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두 주가 있습니다. 이 두 주에 이제 말하자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금을 했대요. 그래서 모금을 한 돈을 조선에 보내줘가지고 그 돈으로 2층 벽돌 건물을 짓게 돼서 그때부터는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캐롤라이나 학당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 그러는데요. 이제 그 배화학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몇 년 후입니다. 이때 이제 그 학교를 정식으로 나라에 이제 등록을 하고 인가를 받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됐는데 그럼 이제 이름을 하나 이제 좀 짓자 해서 이때 그 윤치호 씨가 이제 그 이름을 짓습니다. 윤치호 씨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기회가 되면 또 살펴보겠지만 이분이 남감리회가 조선에 이제 선교사를 파견하게 된데도 큰 역할을 했고요. 이분이 그 미국 말하자면 영어를 잘 하셔가지고 미국 공사관에서도 일을 하고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조선 땅에서 굉장히 큰 정치적으로나 또 남감리회를 위해서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하십니다. 이분이 또 실제로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오셨고 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됐죠. 그래서 캠벨 선교사가 조선의 초기에 왔을 때도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고 그 후에 사역하는 데도 이 윤치호 이분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그러는데 이제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학교 이름을 지을 때 배화, 그 화가 이제 꽃 화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을 가꾼다.
그 이제 여성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때 이제 미리 세워져 있던 학교가 남학교로는 국감여에서 배제학교, 또 여학교로는 이화학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 두 이름을 잘 적절히 이렇게 해서 영향받은 것도 아닌가 하는데, 어쨌든 배화학당이라고 이제 정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이 이름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들어와서 보면 매년 이제 학생들도 늘어나고요. 1899년에는 19명 정도 됐다고 그러고요. 1901년에는 38명, 1904년에는 50명 정도로 이제 학생들이 늘어났다고 연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배화학당의 학생들과 교사들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1902년의 사진이에요. 보니까 뒤에 교사로 보이는 분들도 이렇게 몇 분 있고 해서 한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된 것 같고요. 아마 이때는 아마 거의 전교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1906년인데 학생은 한 20여 명, 27명 정도 이렇게 세보니까 돼 있어요. 왼쪽 사진에 보다 애들이 조금 더 커 보이네요. 근데 그래서 1906년 사진이죠. 뒤에 보면 검은 옷을 입은 이제 서양 분들이 두 분, 여자분들이 서 계시는데 오른쪽에 서 계시는 분이 캠벨 선교사입니다.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검은 옷을 입고 서 계시죠? 캠벨 선교사님. 이제 자골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설립됐는지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899년에 이르러서 그 남송현 선교부에 굉장히 사역자 공백이 생기면서 좀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보면 리드 부인, 그러니까 리드 선교사의 부인이 이 매일 학교, 주일 학교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캠벨 선교사님이 자골로 옮겨 나와 있었기 때문에 남송현 선교부에서는 큰 이렇게 역할을 안 하시는 상황에서 리드 부인이 이제 그 남은 것을 다 이제 몰아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됐고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송현 선교부에서 그 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남자들이 주로 예배를 드렸고, 오후에는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오전 예배는 윤치호 씨가 이제 인도를 하고요. 오후 예배는 이제 그 윤치호 씨의 부인, 마해방이라는 분이, 이분이 중국 분인데 한국말을 굉장히 빨리 배워서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윤치호 부인이 인도를 해서 오전 오후에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돼가지고 윤치호 이분이 이제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서 지방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떠나다 보니까 주일 예배도 인도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중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반면에 자골에 이제 옮겨온 여성교부 쪽은 굉장히 여성 사업, 여성을 상대로 한 이런 전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인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김세라, 백루이시 같은 이 전도부인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자골 여성교부는 그 여성을 중심으로 굉장히 인원이 많이 일어났고, 반면에 이제 남송현 쪽은 좀 이렇게 잘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900년에 4월 달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배를 이쪽에서 드리게 됩니다. 남송현 쪽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더 했겠죠. 그래서 배화학당 기도실에다가 배화학당의 학생, 교사, 또 전도부인들, 또 일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이제 거의 대부분이 여자분들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첫 담임자로 하디 선교사님이 임명이 돼서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첫 설교를 하셨다 그러죠. 첫 담임 목사님은 하디 선교사님이 담임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주 한 70여 명이 여기 자골 선교부에 있는 교회에 이제 기도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5개월 후에는 세례교인이 18명이 돼가지고 속회도 조직을 하는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작은 인원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자골교회 이제 처음 출발은 그야말로 여성에 의한 여성의 교회. 이게 주로 여학교 군에 있는 그런 여자 선교부 내지는 여학교 내에 있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면서 말하자면 근대 여성 해방과 선교의 어떤 또 하나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화학당은 이미 많이 이제 성장을 하 있는 상태에서 또 이 자골 선교부 또 자골 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골교회도 여성교회로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골 선교부에서는 그야말로 캠벨 선교사님이 참 그 중심으로서 큰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곳에 이제 실질적인 이제 리더일 뿐만 아니라 자골교회의 실질적인 담임자 역할도 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담임자로서는 처음에 하디 선교사님이 담임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스 선교사님이 또 담임도 하셨는데, 하디 선교사님도 처음에 좀 여기 담임하시다가 이제 원산 쪽으로 파송을 받으셔서 그쪽으로 가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다른 사역에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이쪽은 많은 신경을 못 쓰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캠벨 선교사가 주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학교는 강부인 학교라고 보통 불리는 게 됐고요. 또 예배당도 강부인 예배당, 또 그 전도부인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강부인의 전도부인들, 뭐 이렇게 그야말로 캠벨 선교사, 이 강씨 부인, 강부인이 중심이 되는 그런 여자 선교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탁월한 동역자가 한 분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중국에서 양녀로 함께 동반해서 들어온 여도라가 이때 이제 큰 활약을 합니다. 한국어도 굉장히 빨리 배워가지고 많은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배화학당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요. 또 전도부인들 또 교육하는 일 또 함께 활동을 하면서 인근 지역에 이제 전도도 하게 되고요. 아침 기도회도 인도하고 교리 학습반도 또 운영을 하고요. 뜨개질반, 자수반 이런 것도 이제 운영을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쪽 그 교회에 어쨌든 또 어떤 선교에 큰 도움이 되었겠죠. 그리고 1901년에는 배화학당 루이스 워커 예배당, 그러니까 루이스 워커라는 분이 이제 헌금을 보내오셔가지고 예배당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예배당이 건축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정식으로 남녀가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만 해도 남녀가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휘장을 쳤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 대부분이 이제 여자분이었고 남자분이 한 3명 정도, 4명 정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가운데 휘장을 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이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자 이제 목사님이 담임으로 되어 있었겠지만 그 남성 목회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대부분 큰 역할은 캠벨 선교사님이 담당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골 선교부에 계속해서 이제 물론 학교가 들어오면서 건물들이 계속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자골 선교부에도 이제 조금 위기가 오죠. 그래서 보면 1903년 연회 보고서에 올라왔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제 캠벨 선교사님이 1903년도에는 그 이쪽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이 보고서에 올라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여도라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는데 1903년에 이르러서 이제 건강이 악화가 돼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여도라가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어른 925명, 어린이 211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고요. 또 하나 또 그 귀중한 인력이 한 분 더 있었는데, 상동교회에서 왔던 그 김세라 전도부인도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정에 이렇게 돌봐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사역을 못하고 이제 사임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죠. 1904년에 와가지고는 캠벨 선교사님도 첫 번째 안식년 휴가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기둥과 같은 세 분이 이렇게 빠지면서 처음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바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조세핀 하운셀이라는 분이 하운셀 목사님의 부인이신데, 이제 그 자골교회 3대 목사님이, 세 번째 단임 목사님이 하운셀 선교사님이거든요. 부인 되시는
그 조세핀 하운셀, 그다음에 캐롤 노울스 하보 이런 여선교사들이 여기 이제 다시 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빈자리를 채우면서 이때 이후로 더욱더 이분들이 활발히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쪽 자골 여선교구, 자골교회는 더욱더 질적으로 양쪽으로 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 여도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중국으로 1903년에 이제 건강이 악화가 돼서 귀환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아마 중국에서 크게 그 전도 사역에 헌신을 하셨나 봐요. 보면 이분에 대해서 그 전기를 발간이 됐습니다. 이게 사진이 그 전기의 책자의 표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도라 이분이 중국에서는 20세기 초 중국 남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 또 부흥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보면 도라유 해가지고 아마 유여 하는 게 이제 서로 나라마다 이제 발음상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도라유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 그 표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전체 제목이 도라유와 20세기 중국의 기독교 부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기 중국의 어떤 기독교 부흥에 이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목을 봐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잔글씨로 또 써 있는데 이거는 누구냐가 한 얘기를 여기다 적었냐면요. 워치만 리라고 중국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이 워치만 리가 한 얘기가 나는 이 도라유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그 책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보면 이분이 조선 땅에서도 크게 역할을 했지만 아마 중국 땅에서도 이렇게 기독교 부흥에 큰 역할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화학당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보면요. 1905년에 이분이 이제 안식년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배화학당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선교 쪽보다는 이제 그 배화학당 사역에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하셔서 그다음에 이제 선교비를 한 3,000달러 또 마련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강당, 기숙사 이런 것도 이제 건축을 하죠. 근데 이제 지내다가 보니까 여기 그 자리가 이제 건물도 자꾸 들어서고, 근데 학생도 늘어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자꾸 부흥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이게 좀 좁아지죠. 좁아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한계가 있다 해서 요거를 이제 팔고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길 건너편 약간 산 쪽으로 올라가서 그 용각골, 옛날 이름이 용각골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필운동인데 여기에 부지를 4,000여 평을 마련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배화학당을 이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죠. 옮기게 돼서 그 자리가 지금 이제 배화여자중고등학교, 배화여자대학교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져 가지고 거기에 학생들을 위한 교사도 짓고 여성교사 사택도 짓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하게 돼서 그 이전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 교정에 이제 그 조세핀 여사를 기념을 해서 흉상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2008년에 배화여고 교정에 이렇게 세워놨다 그러는데 지금도 이렇게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진 한 장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배화학당 1920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도 이 구조가 거의 안 바뀌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 건물 두 개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조금 아까 앞에서 소개한 그 흉상이 요 벽돌 건물 건물 사이에 그 위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물론 뭐 포장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좀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건 새로 됐지만 거의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서촌을 이제 우리가 그 탐방을 한다는 거, 이렇게 경복궁 서쪽 왼쪽 부분 이제 탐방하는 거를 이제 그쪽 옛날 마을 서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다 보면 이쪽도 다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코스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자골교회를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종교교회와 자교교회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내용도 우리가 좀 살펴보죠. 이 두 교회를 보통 쌍둥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교교회가 계속 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1903년,
1900에서 6년까지 어떤 그 부흥운동 기간도 겹치고 해서 교인 수가 한 100여 명까지 늘어났고 남성 교인들도 계속 늘어났다 그러죠. 그래서 1906년에는 예배당도 증축을 합니다. 한 1만 양 정도를 자체 조달을 해서 증축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모자라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선교 부지 전체를 이제 부지가 좁아져서 이걸 팔고 다 옮기자 하는 그런 의논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당을 옮기는 이제 의논이 됩니다. 1908년 4월에 도렴동 종침교 부근 이게 돼 있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종교교회 자리로 이제 교회를 짓고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밀왕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었고 거기에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 이름이 종침교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옆으로 예배당을 이제 이전하기로 해서 건축을 하고 이전을 합니다. 굉장히 그 종교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종교교회로 불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세례교인만 해도 한 140명 정도 되고요. 예배 참석 인원이 한 400~500명 되고요. 주일학교 학생만 한 300명 정도 되게 급격하게 예배당을 옮기면서 부흥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1910년에 가가지고는 한 100평 규모의 이제 그 예배당도 건축하게 되는 정도로 굉장히 교회를 옮기면서 좀 큰 부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마도 원래 있던 자리는 그게 이제 여학교에 군내에 있었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제약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이제 건물도 새로 짓고 하면서 남자들도 오기가 좀 더 편해졌고 아마도 그래서 더 크게 부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종교교회가 출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종교교회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나왔는데 원래 있던 그 루이스 워커 예배당에서 남아서 또 예배드리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아마 이제 특별한 그 이유라든지 이런 거 뭐 싸우거나 이런 건 아니고 남아서 이제 예배드린 분들이 아마 여성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은데 그래서 거기에 남아서 계속 그 예배드리던 그런 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종교교회도 또 이렇게 막 부흥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건물을 새로 짓든지 뭐 옮기든지 뭐 그런 논의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교회를 하나 더 짓자 해서 지은 것이 이제 자교교회가 되겠는데 경복궁 옆쪽 서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교회에서 좀 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부지를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교교회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루이스 워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던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주로 옮겨가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쪽 이름을 자교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종교교회와 자교교회 두 교회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교회는 이제 모교회가 자골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교회를 쌍둥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오른쪽 사진에 이제 그 설립자 기념비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내용을 다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건 뭐냐면 선교사님 무덤 그 앞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2003년에 소천 83주년을 기념해서 배화학교 종교교회 자교교회에서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배화학당을 세우고 또 종교교회를 세우고 자교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그런 내용들을 거기 담아서 2003년에 이런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사역들을 계속 보시면요, 이분은 계속 여성 지도자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죠. 배화학당의 어떤 교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송도의 그 호수돈 학교, 원산의 루시여 학교가 이제 설립될 때 여기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제 그쪽에 학교들, 여학교들이 세워지는데 이제 원활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전도 사역도 또 활발하게 하시게 되는데 1912년 이게 두 번째 말하자면 안식년 휴가를 다녀오셨어요. 오셔가지고 1912년부터는 수표교 교회와 광희문 교회에서 또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 두 교회가
이제 남감리회에서 세운 이제 시내에 있는 교회들인데요. 여기 거셔가지고 이제 전도사로서 전도 사역을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반도 운영하고요. 또 전도부인도 훈련을 해서 또 이렇게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죠. 오른편 사진에 보이면 이게 광희문 교회입니다. 1916년에 건축을 이루어지게 됐는데 지금 이제 그 광희문, 옛날에 이제 시구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대문 그 가보시면 찾을 수 있는 그 광희문 바로 바깥쪽에 있는 교회인데 이게 남감리회에서 두 번째 세운 교회가 되죠. 첫 번째는 세운 교회가 고양업 교회고 두 번째 세운 교회가 이제 그 광희문 교회인데 여기도 부흥을 해서 1916년에 이렇게 건축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캠벨 선교사님이 전도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의료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서 이분이 뭐 간호사로서의 자격도 있지만 그때 이제 연세도 많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의료 활동은 한 건 아니시지만 그 병원에서의 어떤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을 하셨고요. 또 그 세브란스 간호학교가 있었습니다. 간호사 양성소, 여기에 사감의 역할도 하셨다 그러죠. 이런 일들을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 하시게 됩니다. 사진 하나 소개합니다. 세브란스 간호사 양성소 졸업 사진입니다. 1918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보니까 그 간호사 네 분이 아마 졸업을 하신 것 같아요. 양쪽 뒷줄에 여자 서양인 두 분이 서 계시고 뒤쪽에 남자 두 분이 있고 맨 가운데 이제 우리 캠벨 선교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때 벌써 연세가 제법 되셔서 이제 연세 들어 보이시는데 아마 그 간호사로서 졸업하는 기념을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에 오른쪽 뒤에 서 계시는 남자,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세브란스를 세우시고 이분에 대해서도 아마 소개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에비슨 선교사님 여기 사진에 나와 계시죠. 1918년 사진. 그리고 이제 1920년 이때 이제 그 마지막 안식년 휴가를 가시게 됩니다. 한 6, 7년에 한 번씩 꼭 이제 안식년 휴가 들어가셨는데요. 근데 그 가셨다가 말하자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세요. 디프테리아에 걸리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셨는데 이제 그 본인이 조선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말리셨겠죠. 뭐 그 건강에 이제 돌아가시겠냐. 이제 연세도 그때가 벌써 68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여기서 잘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렸는데 이분이 이러셨다고 그러죠. 나는 조선을 위해서 일하며 나는 조선에 돌아가 묻히겠노라. 그야말로 뼈를 조선 땅에 묻으시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참 조선 땅을 사랑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셨는데 뭐 돌아오셔가지고 건강을 회복을 못하세요. 그래서 11월 12일 날 소천을 하시게 되죠. 만 23년 조선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때가 향년 68세. 그래서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하게 됩니다. 거기 그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에 묘비명에는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이런 글귀가 영문으로 이렇게 묘비명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캠벨 선교사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1월 12일 날 캠벨 선교사 기념사업회에서 이렇게 이제 행사를 가졌습니다. 동판을 제작을 해서 선교사님 그 비석 뒷면에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제막하는 그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양복 입은 분들 6분이 계시죠.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가운데 그 비석에다가 하얀 포를 씌웠는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이제 그 제막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맨 왼쪽에 서 계시는 분이 이제 이분이 이덕주 교수님. 그래서 그 감리교회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글을 남기셨고 많은 책도 쓰시고, 저도 이 선교사 양화진의 선교사 준비할 때 이분의 책을 가장 많이 이제 그 참고를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그 감리교 신학교 이제 교수셨고 많은 글을 쓰셨는데 이때도 이분이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정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적두 교수님이 이제 아마 설명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 계시는 분들이 보면 배화학교 이사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광희문교회 목사님이시고 수표교교회 담임 목사님,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 자교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차례로 서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계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캠벨 선교사님이 설립했던 그다음에 배화학원, 그다음에 광희문 종교교회, 또 자교교회, 그다음에 또 캠벨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광희문교회, 수포교교회 이렇게 학원, 그다음에 4개의 교회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캠벨 선교사 기념사업회를 결성을 하고 이제 작년에 100주년 기념 사업들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기념 예배도 드리고요. 뭐 이게 또 학술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제막식까지 이렇게 기념패 제막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그 캠벨 선교사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조선 땅을 사랑하시고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서 큰 이제 족적을 남기신 캠벨 선교사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